네, 안녕하세요. G미디어랩 부산 두실초등학교 교사 박주홍입니다. 저희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과서를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교과서의 특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서는 우선 미디어 몬스터 헌터라는 테마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기반 스토리텔링을 적용했고, 두 번째로 아이템이나 퀘스트 등 게임 요소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레벨업을 하듯이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인 스토리텔링인데요. 우선 스토리 게임이다 보니까 나름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평화롭게 살아가던 전 세계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빛들의 번쩍임과 함께 도시 곳곳에 디지털 포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포털에서는 미디어 몬스터들이 나와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디어 몬스터로부터 혼란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포털에 들어가 던전에서 미디어 몬스터와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이 사람들을 미디어 몬스터 헌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배경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교실에서 각자 한 명 한 명의 미디어 몬스터 헌터가 되어가지고 미디어 몬스터 헌터 자격증을 받고 또 2레벨부터 레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게임 요소를 좀 적용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인공의 조력자 캐릭터인 미리라는 캐릭터를 등장을 시켜서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만들었고요. 또 각각 포털을 통해서 던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던전에서 총 4개의 몬스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미디어 몬스터들의 특징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과 연결지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신기루 미궁이라고 하는 던전은 가짜뉴스와 과장 광고가 판을 치는 혼란스러운 던전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몬스터인 가짜스라고 하는 애는 이제 이렇게 확증 편향 등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정보를 왜곡하는 몬스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최종 몬스터까지 등장을 시켜서 이따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레드타워라고 하는 최종 몬스터를 이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구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임 요소로서 학생들이 몬스터를 하나하나 깰 때마다 각각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각각의 아이템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좀 연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진실의 나침반 해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나면 회전하는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교과서 특징으로 세 번째는 보드게임 요소를 활용한 건데요. 저희 그 연구에 같이 활동하신 선생님들이 같이 보드게임을 연구한 선생님들을 바탕으로 연구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활동들 자체가 이제 여기도 왓츠 이트야라고 하는 보드게임을 적용해서 너의 미디어 우선순위는 같은 보드게임을 활동에 넣었고요. 또 같이 최종 학습 마무리 단계로서 미디어 몬스터 헌터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서 전체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특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크게 12차시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1단원 제일 첫 번째 시작에는 이제 세계관을 학생들이 알게 되고 미디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학습 영역별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드게임으로 학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남은 미디어 기본 이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처음으로 조력자 캐릭터인 미리를 만나게 되고 미리와 만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자신의 미디어 사용 습관이나 지식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은 뭔지, 잘 모르는 거는 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게임 스토리가 늘 그렇듯 이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의 미디어 영역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미디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학습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이후에 2단원에서 5단원까지 만나게 될 미디어 몬스터와 싸울 힘을 여기서 기르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2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각각의 영역별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학습 영역마다 던전이 있고 그 던전에 어울리는 몬스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오염된 안개 코딩의 협곡이라고 하는 던전에는 넥소봇이라고 하는 몬스터가 등장을 해서 얘는 신기술을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던전을 혼란시키게 되는데 이 넥소봇을 이제 이기게 되면서 학생들은 AI나 VR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 미디어의 특징이나 영향을 자연스럽게 활동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퀘스트를 해결하면서 이제 코딩 협곡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단원, 4단원, 5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단원도 아까 얘기했던 신기루 미궁에서는 가짜스를 물리치게 되면서 가짜뉴스 검증을 실천하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찾아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신기루 미궁을 회복시킨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는 무너진 빛의 소통 신전이라고 하는 던전에서 이제 혐오 표현의 독을 내뿜는 스컬지라고 하는 몬스터와 싸움으로써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무너진 빛의 소통의 시전도 활동을 통해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에서 스토커먼이라고 하는 몬스터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오염된 정보의 폭포에서 디지털 발자국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은 총 4가지 던전에서 이제 4개의 몬스터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게 되면서 아이템을 이제 4가지 얻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을 언제 쓰느냐? 이제 제일 마지막에 6단원 보드게임 학습을 정리할 때 이제 스토리상 이 4가지 아이템을 모으게 되면은 최종 보스인 레드타워를 무찌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단원 차시 내용을 PPT를 잠깐 좀 보면 이제 4가지 몬스터를 다 무찌르고 나서 마지막 결전을 앞두은 상태에서 하늘에 검은색 포털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니 최종 보스인 레드타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디어 몬스터 헌터들은 지금 아이템들을 너무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게임이 늘 그렇듯 여기에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스의 기술과 함께 이 모아두었던 아이템들이 전부 다 미디어 소사이티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털을 통해서 이제 최종 보스인 레드타워가 그동안 무너뜨렸던 4가지 몬스터들을 다 부활시키게 됩니다. 포털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 기반을 가지고 미디어 몬스터 헌터 보드게임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드게임은 우선 이런 식으로 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물들을 전체 다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일단 행복한 바오밥이라고 하는 회사의 좀비틴즈라고 하는 게임 규칙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먼저 4인 1조로 협력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레드타워로부터 미디어 소사이티를 지키는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학생들은 각각의 헌터 토큰을 미리의 미디어 영역에 놓아두게 되고 그리고 레드타워에 의해서 지금 뿔뿔이 흩어졌던 아이템들은 이렇게 각각의 미디어 영역에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토큰은 여기 배치가 되는데요. 이제 이 몬스터 토큰들은 이따가 저 주사위를 통해서 이제 이 포털을 통해서 이 게임판에 등장을 하게 되고 각 가운데 있는 이제 헌터들은 이 몬스터들과 싸워 이기고 흩어져 있는 아이템들을 가운데로 모으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의 목표는 4명의 헌터가 힘을 모아서 몬스터들이 미디어 소사이티를 모두 오염시키기 전에 흩어진 아이템들을 모두 가운데 미리의 영역에 모으는 게임입니다. 크게 각각의 턴마다 몬스터 행동과 헌터 행동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몬스터 행동은 주사위를 이렇게 굴려서 그 해당 색에 해당하는 몬스터가 포털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게임판 위에 몬스터가 있다면 게임판에 이미 있는 몬스터가 등장을 한다면 이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서 몬스터가 이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미디어 소사이티에 도착을 하게 된다면 그 게임판은 미디어 소사이티는 오염된 타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곳의 그 미디어 소사이티 다 오염되면 미션 실패, 헌터들의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요. 그럼 헌터 행동은 뭘 하느냐? 헌터는 이제 몬스터와 만났을 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HP 카드를 열게 되는데 이 HP 카드를 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학습했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몬스터를 무찌를 수 있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거의 미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를 맞추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 미디어 몬스터를 다시 게임판 밖으로 돌려보낼 수 있고요. 아무래도 HP가 게임에서 그 에너지를 상징하다 보니까 이 HP 카드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게임에서 또 오버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 HP를 지키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효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터 행동에서는 또 뭘 하느냐, 이 학생들은 같이 협력 게임이다 보니까 협력을 해가지고 이 아이템들을 전부 다 나중에 미디어 영역에 모음으로써 이제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협력 게임입니다. 또한 좀 2회차 플레이까지 할 수 있게 1회차로 끝나지 않게 PPT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더 진행을 해서 두 번째 2회차에서는 검은색 주사위와 미리 토큰과 레드 타워 토큰을 배치해서 최종적으로 이 레드 타워까지 무너뜨리는 스토리텔링으로 게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레드타워를 향한 아이템들을 다시 다 모으게 되고 레드타워를 향한 마지막 공격과 함께 미션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각각 이제 빛의 재단이라고 하는 미디어 소사이어티의 평화를 가져다 준 헌터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제1단원 첫 차시 했었던 미디어 리터러시 돌아보기 활동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첫 차시와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재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교과서 특징이었고요. 네, 저희 교과서는 그래서 연구 결과물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6단원 12차 시학습의 교과서와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활동지를 만들었고, 또 교실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게 선생님들이 이제 PPT 화면을 넘기면은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이어나가서 활동하기 편하게 이제 PPT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학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듯 레벨업을 하면서 즐겁게 미디어 리터러시 전반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